안녕하세요. 11월 20일 화요일 생방송 행복발견 운동입니다. 이 오래될수록 좋은 게 침구 또 술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구두도 오래된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새 구두는 싫다는 거예요? 새 신발이 싫다는 거 아니고요. 처음에 구두를 신으면은 좀 발에 안 맞다 보니까 좀 배기잖아요. 맞아요.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그렇습니다. 하긴 신발을 처음 신을 때는 좀 발이 아프긴 하잖아요. 네. 발 뒤꿈치 좀 벗겨지는 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치원 리포터가 이 새 신발도 좀 신은 것처럼 만들어주고요. 또 헌 신발은 새 신발로 만들어주는 신기한 분을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가요? 맞습니다. 뚝딱뚝딱 희한하게도요. 이분의 손만 거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꿔주고요. 유행 지나버린 것은 최신 유행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마술사냐고요? 아닙니다. 주인공 공개할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꽃단장을 하다 보니 아이쿠 이런 제가 늦었습니다. 늦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어머, 조심하셔야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꿈이 부러졌어요. 어떡해, 나 시간도 없는데. 아니 아가씨 왜 그래요? 아니 이게 부러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니 이게 부러지는데 이거 어디 고치신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저는 이제 구두 병원을 하고 있는 양평승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43년 구두 인생, 구두 수선 전문가 양평승 씨입니다. 대구시 남문시장 내거리. 아무리 낡고 병든 구두라도 새 것처럼 고친다는 소문난 구두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찾았다! 종합병원이네요, 종합병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예 어서오세요. 예, 종합병원 그래서 엄청 넓을 줄 알았는데 아담하네요. 예, 여기는 판매도 하고 만들어놨는 것도 있고 네. 또 리폼해놨는 것도 있고 네.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이 없는 집인데요. 한마디로 구두의 달인 양평승 씨.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 쑥스러워 진짜 버리려고 그냥 뒀던 한 10년 된 구두거든요. 제 사장님 거예요? 여기 한번 네. 봐주시겠습니까? 완전 솔직히 쓰레기통으로 가야겠죠? 아 예, 그렇네 그죠.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아 예, 이것은 의도로 교환을 하자면 네. 너무 비싸게 드니까 그냥 신을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고쳐드릴게요. 웬만한 구두 수선 기술자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낡은 신발입니다. 이 척 보더니 앉은 자리에서 바로 수선이 들어가는데요. 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빛도 못 보던 신발이 어떻게 변신할까요? 낡고 떨어진 것은 새 것으로 바꾸고 드디어 수선 끝! 예쁜 것도 너무 예쁜 새 신발이지만 왜 이렇게 빨리 됐어요? 완성됐어요. 진짜 새 신발이 됐어요? 네. 그렇죠. 최신 유행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신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두 수선 기술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양평승 씨. 30년 동안 구두를 직접 만들었던 기술자였고 잘 나가던 구두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셨습니다. IMF 때 구두 공장이 파산한 뒤 구두 수선 일을 시작했죠. 구두 고치는 의사. 의자예요? 어. 아니 그렇게 잘해요? 갖다 놓으면 진다 내가 자기가 딱 이래 안 하나. 진단 딱 내려가지고 운동화도 그거 못 신는데 딱 뛰어가 구두 창바로 딱 붙여서 지금 한 거. 내빌라 가다가. 큰맘 먹고 산 이후 몇 번 신지도 않은 부츠인데 해가 바뀌니 통이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구두 수선의 달인 손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 반품을 하는 없죠. 방법이 있고 빌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수선을 하는 게 아니라 리폼을 하시네요? 네. 근데 이 신발 완전 새 신발이 굽도 그대로고 가죽도 좋고 예. 고칠 데가 어디 있다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 이게 네. 옛날에 신던 기라서 지금 살이 쪘거든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있어. 지금 이렇잖아 얘. 아이고, 네. 들어가지라는 그래가지고 요 여자. 사장님이 네. 잘하신다 하기에. 구두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양평숙 씨입니다. 그 실력을 구두 수선에 쏟으니 못 고치는 게 없는데요. 30년 구두 제작 경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구두와 함께 해온 43년. 구두 인생은 후비구비 고비도 많았지요. 양아점은 30년 전에 했고요. 또 구두 공장을 한 20명 정도 모시고 공장을 한 13년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IMF가 와서 별다른 욕심 없이 구두만 만들어온 외길 인생. 구두 공장이 부도난 이후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양평승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바로 구두였습니다. 거리에서 구두와 함께 새 길을 꿈꾸는데요. 그대로 그냥 고쳐주면 발을 편안하게 신는데요. 좀 예쁘게 해주세요, 아가씨. 발을 못 나도 좀 예쁘게 신어야 되겠어요. 제가 인식을 드려드릴게요.
드릴게요. 이쁘죠? 오다 가다 잠깐 들르는 손님들도 있다지만 신용은 생명입니다. 저 사람들이 신었을 때 행복한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제가 고쳐주고, 만약에 이 고쳐줘서 인사를 못 들을 정도 같으면 저는 그냥 버리라고 그러죠. 구두 수선 기술의 디자인 감각까지 두루 갖춘 양평승 씨. 아, 이게 같은 신발이 맞나요? 네. 완전 다른 신발인데요. 원래보다 더 예뻐졌어요. 네, 너무 이뻐요. 그렇죠. 이거 신고 이제 어디 가시려고요? 예, 놀러 가야죠. 요즘 같은 환절기엔 손님이 더 많을 때입니다. 구두 수선하면서 디자인까지 알아서 보태니 낡고 해진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쭉 보니까 궁금한 게요. 굉장히 이런 건 진짜 못 보니까 한 번도 안 신은 것 같은 새 신발 같은 것도 왜 들어와요? 5, 6년 전에 유행했던 신발인데 네. 현재 이 굽이 무겁게 보이고 또 소가 유행이 지나가가지고 신형으로 좀 바꿔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받아놨어요. 완전 새 신발을.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통굽 부츠를 2012년 최신 상품으로 변신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굽과 앞코 모양 변경이 관건인데요. 이 모양도 중요하지만 또 발도 이렇게 바뀐다고 편안해야겠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나! 나 진짜 놀랐어요.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바뀐지 이야. 몰랐어요. 잠깐만 올릴까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다른 신발이잖아요. 네, 정말 솜씨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와. 이 신자하니 유행이는 안 맞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돈 아깝고 어쩔 수 없이 고이 모셔둔 유행 지난 신발이 최신 유행 디자인으로 변신. 아예 아줌마 신발 진짜 신경 써서 해놨거든요. 한번 신어보세요. 이게 과연 내 신발이 맞나 싶습니다. 정말 딴 신발 됐다. 너무 이쁘다. 너무 잘 돼. 어머야 됐다. 어머 어머니. 어머 한번 보자. 멋있나? 멋있나? 네 멋있어요. 가을 여인이 됐네요. 춤이 저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춤이 막 나와요. 어머 한번 더 앵콜. 아우, 잘하시네요. 네. 새롭게 탄생한 이 구두의 고객 만족도가 쑥쑥 올라갑니다. 구두 수선비라고 해봐야 구두 사는 가격의 10분의 1 정도니 수선하는 가격으로 새 구두를 얻을 셈이죠. 살려하면은 20, 30만 원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좋아요. 이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최신 유행 구두입니다. 그런데 구두 수선이라는 게 아닙니다. 주세요. 그것도 주세요. 뭐든 완벽하게 하자는 게 양평숙 씨의 구두 철학입니다. 구두 수선이나 리폼은 물론이고요. 구두 닦는 일도 마찬가지죠. 기본을 충실히 해야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네. 안 하면 손님이 또 다 떨어지겠지요. 잘 나가던 구두 공장 사장님에서 거리의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처음 창업을 할 때, 이 양 사장이 광을 못 내서 상당히 애를 묻기도 했고, 나는 직국에 광을 내라고 요구를 했을 때, 날들아 사장님을 하고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라고 한 분이 지금은 대구서 1, 2를 다툴 만큼 광을 잘 내고 있습니다. 낡았지만 추억이 있고 마음이 담긴 신발은 버리기가 쉽지 않죠. 양평승 씨는 낡은 신발에 담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어 오늘도 신발 하나하나 정성껏 수선합니다. 종일 이렇게 일하다 보면 고단이 몰려올 시간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신발도 봤지만 유심히 보니까 사장님 손에 세월이 묻어있네요. 이 손에는 우리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고동살이 많이 이렇게 백기가 있어요. 고동살이 이렇게 백기가 있고 이렇게 잡으니까 이 손끝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고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게 좀 아파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대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괜찮아요. 거리의 구두 수선 가게는 비 오는 날이면 오는 손님이 드물지만 양평승 씨는 그렇게 흐렸다 맑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구두 인생 양평승 씨의 맞춤 건강식은 잠시 후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구두 수선의 달인이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이건 미련 없이 그냥 버려야겠다 싶은 구두도 뚝
후딱이 새 걸로 만들어주시네요. 네, 예전의 말씀처럼 구두 공장을 직접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요. 운영하셨던 그 솜씨를 가지고 정말 새 것으로 다시금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구두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 IMF 때 다시 재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다행히 그 고민은 넘겼지만 요즘도 어떤 일이든 경기를 탄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두 가게도 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또 양평승 씨의 모습을 보시고 같은 업계에 있는 모두 다가 좀 힘을 낼 수 있었으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구두 가죽이 뻣뻣해서 수선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이던데 이분한테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구두 수선할 때 약품 냄새가 조금 심하거든요. 네. 그런데 겨울이라도 그 약품 냄새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일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좁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관절에 무리가 가는 수도 많습니다. 이분에게 맞는 맞춤 건강식 뭘까요? 공개합니다. 이번 주 건강식탁보의 주인공분은요. 네. 헌신발을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주신 분들이세요. 네. 이분들은 또 어떤 요리가 잘 어울릴까요? 네, 이분들은 좁은 공간에서 화공약품 본드를 많이 흡입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이 쌓이는 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간, 폐 기능에 좋은 식품을 가지고 요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홍합 맑은탕입니다. 주 재료는 홍합, 마늘즙, 생강즙, 풋고추와 파 등등입니다. 홍합 말씀처럼 좀 흔하긴 한데요. 네네. 자주 먹지만 어디에 좋은지는 잘 모르고 먹었던 것 같아요. 좋은 네. 건 아시잖아, 그죠? 네. 예. 이 홍합에는요, 비타민 B, C, 그 다음에 엽산, 철분, 뭐, 여러 가지 칼륨, 칼슘, 뭐,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간 해독 작용이 아주 뛰어난.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난 뒤에 홍합탕 많이 먹지 않습니까? 홍합은 굵은 소금으로 바락바락 씻어주세요. 이렇게 껍데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홍합 특유의 시원한 맛이 우러납니다. 홍합은 비타민에서 단백질, 철분까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데다 타우린 함량이 높아서 피로회복, 뇌 기능 향상에도 좋습니다. 살짝 달군 팬에 홍합을 달달 볶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물을 먼저 부어버리면은 그 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볶아서 희발을 시키고 그래야 육즙이 조금 더 짙게 나와요. 향미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해산물이니까 약간 청주를 약간 그 볶은 시점에서 넣어주시면은 좀 더 완벽하게 제거가 될 수 있고요. 네. 볶은 홍합에 찬물을 부른 뒤 뚜껑을 덮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한번 끓었다 싶을 때 풋고추와 홍고추를 넣습니다. 이때 조금 얼큰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매운 고추를 넣으면 됩니다. 홍합 끓일 때 생기는 거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막 끓어오르잖아, 그죠?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은 그 효모가 많은 식품이라든지 단백질 식품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좋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끓으면. 보글보글 끓는 홍합 따라 향긋한 냄새가 퍼지는데요. 한번 끓어오르면 마늘즙, 생강즙을 넣어줍니다. 고추와 파는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피로회복, 뇌기능 향상에 좋은 맑은 홍합탕 완성! 네, 오늘의 두 번째 요리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요리는요. 미나리가 주재료가 된 미나리 전복 냉채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미나리 전복 냉채입니다. 주재료는 전복, 미나리, 대하, 콩나물, 당근 등이고요. 잣과 연겨자도 준비해주세요. 이 미나리에는요, 그 콜린산과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서 그 간 기능 정진과 그 다음에 해독, 그 다음에 뇌세포의 어떤 숙취 해소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는 강한 구두약품을 만지면 일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특급 재료고요. 원기 회복의 대명사, 전복은 살짝 칼집을 낸 뒤 썰어주세요. 대하는 살짝 데쳐주세요. 잣가루, 연겨자, 파인애플 주스, 식초, 꿀, 소금, 후추, 다진 마늘로 양념. 소스에 마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마늘의 매운 성분은 한 2시간 정도 놔두면 숙성이 잘 돼서 조금 달짝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유지를 해주고요. 네네. 그 효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한 2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네. 미나리는 잎을 떼고 끓는 물에 데친 뒤 참기름과 소금으로 묻혀놓습니다. 콩나물도 살짝 데쳐 참기름과 소금으로 묻혀주세요. 당근은 볶아줍니다. 미나리와
전복을 주재료로 만들어 중금속 해독, 기관지와 폐 보호에 좋은 미나리 전복 냉채 완성. 위한 두 가지 요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 계절 정말 잘 어울리는 홍합탕. 네, 미나리 전복 냉채입니다. 현장으로 출발. 구두수선 전문가 양평승 씨를 위한 맞춤 건강식. 쌀쌀한 날씨, 속풀이에 좋은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홍합 맑은탕과 연겨자와 자소스로 고소한 맛과 톡 쏘는 맛으로 입맛을 살리는 미나리 전복 냉채입니다. 어휴, 겨울철 보양식이네요. 네. 오늘 식탁보도 완성이 됐습니다. 차려졌는데요. 주인공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세요. 좁은 공간에서 구두약품과 일하는 주인공을 위한 건강식. 어머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본드도 좀 흡입하실 거고 공간에서 먼지도 많이 마실 거고 해서 가장 적합한 게 홍합입니다. 또 요즘 제철이고요. 그래서 홍합탕을 끓였고요. 그다음 요거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를 드시게 되면 폐에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내보내는 기능도 있고 간에도 좋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행복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독한 구두약품의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양평승 씨를 위한 맞춤 건강식은요. 미나리 전복 냉채와 피로회복에 좋은 홍합 맑은탕. 낡은 구두를 새 구두로 만드는 구두수선 전문가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분들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선생님, 맛이 어떠시던가요? 너무 맛있고 행복한 마음으로 잘 먹었습니다. 너무 담백하고 그런 음식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어머, 흔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맛이 그렇게 느껴지셨나 봐요. 나는 홍합은 네. 술 먹을 때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정말 맛있었어요. 네. 오늘 한번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괜찮네요. 네. 그래서 한번 해 먹어볼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네. 열심히 일하는 당신 식탁보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 식탁보에서는 간 기능 회복에 좋은 음식을 많이 만나봤어요. 미나리랑 홍합. 네. 특히 이 홍합탕은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고 시원해서 아주 제격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싱싱한 홍합은 어떻게 고르면 되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죠. 사실 때요, 입이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것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택이 나는 것, 살이 통통한 것, 그리고 흰색을 띠는 것보다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오랫동안 좀 보관해야겠다 하실 경우에는요, 소금물에 헹군 뒤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고요. 껍질이 깨지지 않고 살이 통통한 게 좋은 거겠죠? 네, 오늘 저녁엔 따끈한 홍합탕이 생각나네요. 네. 양천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11월도 저물어 가는데요. 이렇게 네. 날씨가 쌀쌀해진 탓인지 뇌졸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뇌졸중은요, 본격적인 겨울인 12월보다는 환절기인 12월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환절기인 11월에 더 많이 주의를 하시고요. 특히나 오늘의 주인공처럼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